노동부에서 오늘 그 일자리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고용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월에만 계절적 요인 감안해서 1150만 개 일자리가 비어 있었다. 1150만 개 잡 포스팅이 이제 오픈돼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전달에는 1130만 개였는데 그게 이제 20만 개 더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역대 최고치다. 지금 이게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때 이제 팬데믹 때문에 좀 떨어졌다가 다시 빨리 회복이 됐었고요. 지금 바이든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일자리 숫자는 뭐 많이 늘어나는, 근데 사람이 없죠, 사람이. 이게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자리만 늘어나면 뭐합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데. 왜 일할 사람이 줄어들었느냐? 팬데믹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그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된 65세 이상의 고령자들, 뭐 당뇨가 있다거나 지병이 있는 분들, 당뇨, 혈압 이런 지병이 있는 분들은 일터에 나가기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직장에서 고용을 할 때에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하다가 얼마 못하고 또 코로나 걸리고 이러면 골치 아픈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가용 인력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못하게 되니까요. 트럭커들도 마찬가지인 게 상당수의 연장자 트럭 운전자들이 다 조기 은퇴해 버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나서. 그래서 운송이 이게 지금 운송망이 지금 마비가 되고 뭐 병목이 있고 난리가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부족 현상. 또 코로나 때문에 면허 시험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서 신규 면허 발급도 제대로 되지 않는 뭐 이런 상황. 이게 지금 운전면허 시험장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자격증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라이센스가 필요한 사람들 숫자는 지금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어져 있는, 늘어나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일자리는 생겼는데 사람은 계속 모자른. 일자리는 생겼는데 사람은 모자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가 올라가죠. 사람 뺏기지 않으려고. 지난 3월 달 한 달 동안에 670만 명이 냉각됐다. 450만 명이 일자리를 그만뒀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그냥 일자리 그만두고 은퇴하는 게 아니라 상당수는 다시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한 달 사이에 450만 명이 자리를 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구직 사이트인 집 리크루터라는 데에서 보면은 고용주들이 지난달에 약 1,100만 명의 일자리를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100만 명의 일자리를 새로 열었다. 예. 이게 이제 4월 달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좀 연결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고요. 노동부에 따르면은 예술, 오락, 숙박, 음식 서비스 등 소비자 대상 산업이 3월에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그만큼 이제 소비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부분은 조금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연준에서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고 그렇게 돼서 기업들이 점점 줄여나가야 되는, 지출을 줄여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또 일반 소비자들도 쓸 돈이 없어서 이제 지출을 줄여야 되는,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예술, 오락, 숙박,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조금 줄어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일자리도 좀 다소 줄어들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현재까지는 지금 풀어놓은 돈들이 워낙 많아서 잘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게 지금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신호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3월 총 구인자 수는 12월에 1,140만 명보다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팬데믹 이후 가용 노동 인력이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집중적인 경기 부양으로 일자리 수는 회복됐지만 일터에 나올 근로자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인건비를 올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인건비를 올리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수요 공급의 불균형은 직업을 바꾸는 것을 더 쉽게 만들고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제안들이 많이 생기니까 예전보다. 그래서 지렛대를 얻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악순환은 결국 또 임금 올리기를 부추기는 현상이 된다. 빠듯한 노동시장은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을 기록적으로 높이면서 인플레이션을 압박합니다.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서비스 가격이나 물건값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도 올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는 겁니다. 직장을 옮기는 직원들은 종종 두 자릿수 임금 인상을 받는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보면은 직장을 옮기자,
월급 올리려고 월급을 자꾸 올리면 그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면 좋은데 월급이 오른 것 같기는 하나 물건값도 물가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별로 재미는 없다 이거죠. 재미는 없다. 근데 지금 연준에서는 그 물가를 잡으려고 좀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다. 빠듯한 노동시장은 또한 연준으로 하여금 보다 과감한 금리 인상을 추진하게 만듭니다. 물가 인상이 자꾸 되려고 하면 연준에서는 자꾸 금리를 더 올리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노동시장이 특성상 인건비를 올려줘야 사람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인건비를 계속 올려주고 그러면 물가는 오르고 그 연준은 물가가 자꾸 오르려고 그러니까 물가를 잡겠다고 또 계속 금리를 또 올리고 심각한 악순환 현상이 생기기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죠. 고금리 시대가 되고 사람들은 쓸 돈이 없는데 근데 물건값은 한참 올라가 있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이제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 같다. 여러 차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같은 맥락에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